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연말이나 생일, 그런 어떤 이런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혹시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뭔가 그런 행사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뭐랄까, 그런 행복한 순간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재미있는 일을 또다시 만들거나 그 기운을 받고 더욱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앤도 이젠 학예회가 끝나고 또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우리 한번 빨간머리 앤 28번째 이야기,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야기 클럽을 만들다. 에이번리의 어린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 특히 몇 주 동안이나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앤에게는 모든 것들이 끔찍하게 몸이 건조하고 시시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학예회 이전에 조용한 즐거움을 누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앤은 처음에는 다이애나에게 말한 대로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50년이나 지난 일을 얘기하듯 앤이 서글프게 말했다. 틀림없어. 다이애나, 다시는 예전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야 하겠지만 학예회 때문에 아이들 생활이 엉망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야. 이래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반대하셨나 봐. 마릴라 아주머니는 아주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셔. 분별력이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하지만 난 솔직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너무 낭만적이지 않거든. 린드 아주머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염려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지금으로선 내가 분별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걸?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어젯밤에 한참 동안 잠을 못 잤거든. 난 누워서 학예회 일을 몇 번이고 돌이켜봤어. 정말 멋진 학예회였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근사해. 하지만 결국 에이번리 학생들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지난날의 흥미를 되찾았다. 물론 학예회가 남긴 후유증은 있었다. 무대에서 잘 보이는 자리에 서겠다고 다투었던 루비 길리스와 에머 화이트는 더 이상 같은 책상에 앉지 않았고 3년 동안의 탄탄한 우정도 깨져버렸다. 조시파이가 줄리아 벨이 낭송을 하려고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이 꼭 닭이
고개를 흔드는 것 같다고 베시 라이트에게 말하자 베시가 그 얘기를 줄리아한테 그대로 일러 바쳤고 그 바람에 조시 파이와 줄리아 벨은 석 달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벨 씨네 아이들은 슬로 씨네 아이들이 출연을 너무 많이 했다고 불평했고 슬론 씨네 아이들은 벨 씨네 아이들이 그나마 맡은 역할도 제대로 못 해냈다며 몰아붙여 이제 두 집안 아이들은 서로 상대도 하지 않았다. 끝으로 찰리 슬롯이 무디 스펀전과 싸웠다. 무디 스펀전은 앤 셜리가 낭송일로 잘난 체 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찰리 슬롯이 무디 스펀저를 두들겨 팼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 스펀전의 여동생 엘라 메이는 겨우내 앤 셜리와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마찰을 제외하고는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은 왕국은 규칙적으로 완만하게 돌아갔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갔다. 눈도 거의 내리지 않고 유난히 따스한 겨울이라 앤과 다이애나는 매일같이 자작나무 길을 지나 학교를 다녔다. 앤의 생일에도 두 소녀는 자작나무 길을 가볍게 걸으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지만 눈은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귀를 쫑긋 세운 채였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곧 겨울숲 산책이라는 주제로 장문을 할 거라고 해서 숲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했던 것이다. 앤이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해봐, 다이애나. 오늘로 난 13살이 됐어. 이젠 나도 10대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한 달 전에 13살이 됐으니 나처럼 신기하진 않을 거야. 어쩐지 인생이 훨씬 재밌어질 것 같아. 2년만 더 지나면 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놀림받지 않고 거창한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다이애나가 말했다. 루비 길리스는 15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귈 거래. 앤이 내뱉듯 대꾸했다. 루비 길리스는 남자 생각밖에 안 해. 현관벽에 누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겉으론 마구 화를 내면서도 속으론 은근히 좋아한다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몰라. 앨런 사모님이 절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런 말은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튀어나오기 일쑤잖니. 안 그래? 난 조시파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 못하겠어. 그래서 아예 말을 않는 거라고. 너도 아마 눈치챘을 거야.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앨런 사모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그분은 정말 완벽한 분 같아. 앨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 걸어간 길까지 숭배할 정도래. 하지만 아주머니는 목사가 하느님이 아닌 인간에게 지나치게 사랑을 바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대. 그렇지만 다이애나, 목사도 인간인데 보통 사람들처럼 빠지기 쉬운 죄가 있지 않겠니? 지난 일요일 오후에 난 앨런 사모님과 인간이 빠지기 쉬운 죄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 안식일인 일요일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거리 중 하나였지. 내가 빠지기 쉬운 죄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해서 할 일을 까먹는다는 거야. 하지만 나도 그 점을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 이젠 13살도 되었으니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다이애나가 말했다. 4년만 있으면 우리도 머리를 올릴 수 있어. 앨리스 벨은 16살밖에 안 됐으면서도 머리를 올렸잖아. 내가 보기엔 좀 웃겨.
난 17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앨리스 벨처럼 내 코가 휘어졌다면 난 절대로 말하지 않을래. 아주 심한 헌담이 될 거야. 게다가 내 코와 비교하다니 이건 자만이야. 옛날에 코가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 내가 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나 봐. 나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 다혜나, 저기 봐. 토끼가 있어. 글짓기 할 때 도움이 되게 기억해두면 좋겠다. 여름만큼 겨울 숲도 참 아름답구나. 세상이 온통 하얗고 조용한 게 모두들 멋진 꿈을 꾸며 잠이 든 것 같아. 다이애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 글짓기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아. 숲에 대해서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월요일에 내야 할 숙제는 정말 골치야. 스테이시 선생님이 우리더러 이야기를 직접 지어내라고 하셨잖아. 그야 식은 죽 먹기지. 다이애나가 셀쭉하게 대꾸했다. 상상력이 풍부한 너한테야 쉽지. 상상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쩌니? 넌 벌써 다 썼겠지? 잘난 척하듯 보이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애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다 썼어. 제목은 질투하는 경쟁자 또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야. 마릴라 아주머니께 읽어드렸더니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 하지만 매슈 아저씨는 좋다고 하셨어. 난 아저씨 같은 비평가가 좋아. 내용이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워. 내가 쓰면서도 아이처럼 울었다니까.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를 끔찍히 좋아하는 코딜리어 몽모랑 시와 제럴딘 시무어라는 아름다운 두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야. 코딜리어는 칠흑같이 검은 머리에 까만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가씨야. 제럴딘은 황금으로 머릿결을 만든 듯 여왕같이 아름다운 금발에 눈동자는 부드러운 자줏빛이야. 다이애나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난 눈동자가 자줏빛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걸? 나도 못 봤어. 그냥 상상해 본 거야. 좀 색다르게 보이고 싶었거든. 제럴딘의 이마는 설화석고 같아. 난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어떤 건지 알아냈단다. 이게 다 13살이 된 덕분이지. 12살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거든. 두 여자의 운명에 점점 흥미를 느끼며 다이애나가 물었다. 그래, 그럼 코딜리어와 제럴딘이 어떻게 됐는데? 두 사람은 16살이 될 때까지 아름다운 처녀로 나란히 자라났어. 그러다 마을에 왔던 버트럼드 비어라는 남자가 아름다운 제럴딘과 사랑에 빠지게 됐어. 제럴딘이 탄 마차의 말이 제멋대로 달아났을 때 버트럼이 제럴딘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거지. 버트럼은 기절한 제럴딘을 아는 채 5km나 떨어진 제럴딘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 마차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거든. 청혼하는 장면은 상상하기가 무척 어려웠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루비 길리스는 결혼한 언니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청혼하는지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봤어. 루비는 말콤 앤드루스가 수잔 언니에게 청혼할 때 거실 벽장에 숨어 있었대. 말콤은 수잔 언니에게 자기 아버지가 농장을 물러주셨다면서 어떻소, 내 사랑 올 가을에 나와 결혼하는 것이 하고 말했다지. 그러니까 수잔 언니가 네,
아니,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했는데 둘이 금방 약혼을 했다지 뭐야. 하지만 난 그런 청혼은 너무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했어.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시적이게 버트람이 무릎을 꿇게 했지. 요즘엔 그러지 않는다고 루비 길리스가 말했지만 말이야. 제럴딘이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대사가 한 페이지나 돼. 그거 쓰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 무려 5번이나 고쳤다니까. 내가 보기엔 걸작이야. 바트럼은 제럴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주면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어. 버트럼이 아주 부자였거든. 하지만 불행히도 어둠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앞길에 드리워졌어. 코들리어도 버트럼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제럴딘이 약혼 소식을 전하자 코딜리어의 마음은 분노로 타올랐어. 특히 목걸이와 반지를 보고는 미칠 것만 같았지. 제럴딘을 좋아하는 마음이 쓰디쓴 미움으로 변했고 코딜리어는 두 사람이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짐했어.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친구로 지냈지. 어느 날 저녁 제럴딘과 코딜리어는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시내 위 다리에 서 있었어. 둘뿐이라고 생각한 코딜리어는 하하하 하고 비웃으며 제럴딘을 가장자리 너머로 거칠게 떠밀었어. 하지만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버틀럼이 내가 그대를 구해주리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제럴딘 하고 외치며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가엾게도 버트럼은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꼭 끌어안은 채 죽고 말았지. 얼마 안 있어 두 사람의 시체가 물가로 밀려왔어. 둘은 한 무덤에 묻혔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어. 다이애나, 이야기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보다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훨씬 낭만적이거든. 한편 코딜리어는 양심의 가책으로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히고 말아. 난 그게 문학적으로 죄를 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근사하다. 넌 어떻게 그런 멋진 얘기를 만들어내니? 앤, 나도 너처럼 상상력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슈와 성향이 비슷한 비평가인 다이애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앤이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상상력은 기르면 돼.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다이애나, 우리끼리 이야기 클럽을 만들어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혼자서 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게. 너도 알겠지만 사람은 상상력을 키워야 해.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물론 방향을 잘 잡아야겠지만 말이야. 내가 선생님께 유령의 숲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건 상상력을 엉뚱한 쪽으로 발휘한 거래. 이리하여 이야기 클럽이 만들어졌다. 처음엔 다이애나와 앤 둘뿐이었지만 곧 제인 앤드루스와 루비 길리스를 비롯해 상상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한둘이 더 늘어났다. 루비 길리스는 남자 아이들이 끼면 훨씬 재미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남학생들은 제외되었고 회원들은 일주일에 이야기 한 편을 지어야 했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정말 재미있어요. 각자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고 나서 함께 토론을 해요. 그 이야기들은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후손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다들 필명을 사용해요. 저는 로자먼드 몽모랑시예요.
모두들 솜씨가 좋아요. 루비 길리스는 좀 감성적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지나친 건 모자란 것보다 못한 법이잖아요. 반면에 제이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큰 소리로 읽을 때 민망하다나요? 제인의 이야기는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다이애나 이야기는 살인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등장인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죽여서 이야기에서 빼버린대요. 글감은 제가 대부분 정하는데 머리에 든 생각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 어렵지 않아요. 마릴라가 비꼬며 말했다. 세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처럼 터무니없는 짓도 없을 게다.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만 들어차고 공부할 시간만 축내는 꼴이야. 이야기를 읽는 것도 나쁜데 쓰는 건 더욱 나쁘지. 앤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린 되도록 이야기 속에 교훈을 담으려고 애써요. 아주머니, 전 그 점을 꼭 강조해요. 착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요. 틀림없이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교훈은 중요한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앨런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중 하나를 읽어드렸더니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엉뚱한 부분에서 웃으시긴 했지만요. 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쪽이 더 좋아요. 제인과 루비는 제가 슬픈 장면을 읽을 때면 곧잘 울곤 해요. 다이애나가 조세핀 할머니에게 편지로 클럽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이야기를 좀 보내달라고 답장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제일 잘된 이야기 4편을 골라 베껴 쓴 다음 보내드렸죠. 조세핀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다고 답장을 주셨어요. 하나같이 아주 슬프고 등장인물들이 거의 죽는 이야기였는데 왜 재미있다고 하셨는지 기분이 좀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셨다니 기뻐요. 우리 클럽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깐요. 앨런 사모님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재미에 빠지다 보니 자주 잊어버려요. 전 커서 조금이라도 앨런 사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머니? 마릴라가 나름대로 격려의 말을 했다.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구나. 앨런 부인이 너처럼 그렇게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잘 잊어버리는 아이는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앨런 사모님도 지금처럼 항상 착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지독한 장난꾸러기에다 말썽쟁이였다고 하시는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나쁘고 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는다면 제가 너무 심술궂은 걸까요? 아주머니, 린드 아주머니는 그렇대요. 린드 아주머니는 누군가 아무리 어릴 때였더라도 나쁜 일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충격을 받으신대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숙모집 천장에서 딸기 파이를 훔친 적이 있다고 고백하자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싹 사라졌대요. 저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한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썽을 피우고 후회하는 남자아이들이 자기도 커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머니. 지금 내 생각은 말이다, 앤. 설거지가 진지게 끝났어야 한다는 거야. 수다를 떠느라 평소보다 30분이나 더 걸렸구나.
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법을 좀 배우려. 네, 상상력. 참 중요하죠. 이 상상력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창의력이라고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창의력 발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애는 참 좋은 선생님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잠들기 전 재미있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